자, 우리 이거 뒤에 녹화가 안 돼서 한번 다시 찍은 거 여러분들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809번 보니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조건들을 지금 읽어볼게요. 가보니까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세 가지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크게 각기둥, 각불, 그리고 각불대가 존재했죠. 근데 우리가 일단 가에서 설명하는 건 어쨌든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두 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곧 각불대 또는 각기둥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불은 지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게 각기둥 같은 경우는 옆면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그리고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거는 이렇게 각기둥처럼 위아래에서 길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다면 지금 각기둥이 아니라 각불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다 보니까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 차가 10이래요. 자, 그럼 우리 항상 강조드렸던 게 각불대는 각기둥과 성질이 유사하다. 모서리, 면, 꼭지점의 개수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말은 지금 각불대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n각불대라고 할 때 3n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사각불대를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위아래를 연결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가 총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 밑면 2개, 그리고 옆면을 감싸고 있는 거 n개 해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n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3n 빼기 n 플러스 2는 12. 자, 그러면 2n 빼기 2는 12가 되고 2n은 14 해서 n이 7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곧 칠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일 거예요. 자, 그럼 칠각불대의 꼭지점의 개수. 위에 존재하는 면은 n개, 밑에 존재하는 면은 n개 해서 2n이 곧 꼭지점의 개수죠. 자, 그럼 우린 정답을 2n이라고 써주면 되고 n이 7이니까 1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4개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1번으로 가볼게요. 자, 811번에 유형 9번 보니까 이제 다면체의 꼭지점, 모서리, 그리고 면의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v, 모서리의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할 때 v 빼기 e 플러스 f는 2다라는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각기둥과 성질이 유사한 것은 각불과 각불대 중에서 각불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불은 조금 성질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각기둥에 대해서 지금 밑에 존재하는 법칙의 순서로 그대로 한번 가보면 지금 꼭지점의 개수,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그리고 면의 개수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하실 때 같이 위에다가 써주시고 한번 되새기면서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각기둥과 각불대 같은 경우는 먼저 꼭지점은 위아래에 존재하는 면의 꼭지점을 따라가면 꼭지점은 그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에서 우리가 n각형짜리 밑면과 밑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n개만큼 2개씩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둥과 각불대에서의 꼭지점은 2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개수 같은 경우는 위, 아래 각각 하나씩 2n이 되는데 이때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모서리가 또 n개씩 존재를 한다 했었기 때문에 3n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면의 개수는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거 생각하면 된다 했었지. 그러면 위, 아래 뚜껑 2개, 그리고 옆면을 감싸고 있는 거 n개 해서 n 플러스 2개만큼 존재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각불은 한번 비교해보면 각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뚜껑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는 뚜껑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래는 뚜껑이 존재하는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꼭지점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 n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꼭지점이 n개만큼 존재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오각불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총 꼭지점은
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밑에 존재하는 게 n개,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거 1 하나 해서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지금 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n개의 모서리, 그리고 한 점으로부터 각각의 꼭지점으로 연결되는 게 또 n개만큼 존재했겠죠. 그래서 각불에서의 모서리는 2n개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각불 같은 경우는 뚜껑이 몇 개? 한 개. 그렇기 때문에 n개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꼭지점을 v, 지금 모서리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할 때 v 빼기 e 플러스 f는 2다라는 법칙이 성립한데 여기서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2n 빼기 3n 플러스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 빼기 2n 플러스 n 플러스 1 하면 지금 2n 플러스 n은 3n, 3n 빼면 지금 2 나오고 n 플러스 n 빼기 2n 하면 다 지워지고 2가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지점과 모서리를 빼주고 그 다음에 면을 더해준다면 2가 나온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기억하면서 8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11번은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한번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때 얘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각 기둥 자체에서 얘네들을 이만큼 드러낸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도형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보일 거예요. 이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여기서 이 사면체를 드러낸 것만큼의 v 빼기 2 플러스 f 값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얘네들을 만들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v 빼기 2 플러스 f 값을 구해본다면 어쨌든 v 빼기 2 플러스 f는 2가 됐겠죠. 우리 위에서 방금 공식 배웠으니까.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V와 E 그리고 F가 이 도형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꼭지점의 개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꼭지점은 지금 얘가 사각기둥이니까 아마도 꼭지점은 2n 해서 총 8개 존재했겠죠. 그럼 원래 얘들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개 존재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 생긴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하나, 둘, 지금 2개 더 생긴 거 보이지? 자, 그럼 우리는 V가 지금 V 플러스 2개만큼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 얘네들 값을 지금 사각 기둥에서의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V는 V 플러스 2로 바뀐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서리의 개수 같은 경우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3n 해서 12개만큼 존재를 했겠죠.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존재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새로 생긴 모서리의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생긴 거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 값은 2 플러스 3으로 바뀌었다. 지금 원래 사각 기둥과 비교할 때 3개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면의 개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면의 개수는 위, 아래 2개, 그리고 옆면을 감싸고 있는 거 4개 해서 총 6개가 있었을 건데 지금 여기서 새로 생기는 면 보니까 일단 위, 아래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새로 생긴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F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1, 한 개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 다면체에 V 빼기 2 플러스 F 값을 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V 플러스 2에서 2 플러스 3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F라고 다시 정정해서 쓸게요. F 플러스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V 빼기 2 플러스 F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1 하면 여기 값이 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얘들 다 날아가고 V 빼기 2 플러스 F 값만 구하면 되니까 정답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811번과 같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각기둥, 각불대, 각불 모양이 아니라 뭔가 얘네들 3개의 입체 도형에서 뭔가 잘린 형태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원래 잘리기 전의 형태에서의 특징을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얘네가 바뀌었을 때
뭐 면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꼭지점은 몇 개만큼 커졌을까? 그리고 모서리는 몇 개만큼 커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문제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다면체가 뭐 어떻게 구성되고 왜 종류가 이런 거밖에 없는지를 조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대면 강의 전환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공부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유형 9번까지 해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한번 146쪽의 회전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 한번 가볼게요. 자, 회전체에 대한 설명 보니까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설명 다시 가보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전 시킨다에 가로치고 360도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이런 거 빚을 때 아마 물레 이렇게 돌리면서 빚어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토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두고 회전을 시킨다면 점점 얘가 입체 도형의 형식처럼 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도형을 회전시킨다면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을 넣으면서 지금 움직인다면 얘가 이렇게 패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 파트에서 배울 회전체 자체가 우리가 마치 거기에 물레를 두고 돌리듯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것을 회전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일 기본 이렇게 직사각형을 두고 얘를 회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회전이라는 건 곧 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를 회전시킨다면 이렇게 한 바퀴 총 360도만큼 돌아가겠지. 또 여기서도 한 바퀴 총 360도만큼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면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여기에 또 붙이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알 수 있는 게 직사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은 원기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형 2번과 비교하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회전시킨다면 이 면 자체가 360도 회전하고 이 면도 그대로 360도 회전하는데 얘가 입체 도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에서 묘사한 그림을 같이 필기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은 직각 삼각형을 지금 회전시키고 있어. 그러면 위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축과 꼭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회전해도 그냥 점으로 존재를 하겠지. 자, 근데 아랫면 같은 경우는 아까 직사각형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선 자체가 아마도 360도 회전을 했겠죠. 자, 그럼 얘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회전되는 광형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원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위에 보이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작은 면이 360도 회전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이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면도 360도 회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형을 완성해 보면 원뿔대와 같은 도형이 되겠죠. 이때 원뿔대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를 때 원뿔이 아닌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렇게 된 모양을 지금 여기서 밑에 축과 회전하게 이렇게 자른다면 도형이 지금 여기서 빨간 색깔 부분을 밑면으로 두고 있는 거 하나, 또 여기서 자른 면인 빨간 색깔을 윗면으로 두고 있는 나머지 도형 하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뿔대는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입체 도형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회전시킨다면 원뿔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론 반원을 회전시킨다. 자, 그럼 반원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구 모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879번과 88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79번 보니까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고르래요. 자, 그럼 1번 원뿔은 아까 된다 했었지. 구도 될 거고 원기둥도 되죠. 자, 근데 사각뿔대와 정팔면체는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전체에서 회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회전은 360도만큼 1회전시킨다 라는 의미이고, 즉 얘 자체가 어쨌든 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 같은 경우는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길이가 모두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배웠었고,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길이만큼의 떨어져 있는 점들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체니까 지금 밑면이 원인 것만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각뿔대와 정팔면체는 아마도 밑면이 원이 아니겠죠. 사각뿔대는 당연히 아랫면이 사각형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번,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880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회전체는 원과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마 직감적으로 잘 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82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88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아까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회전시킨다면 원뿔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고, 얘는 보니까 사다리꼴의 형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아마도 1번과 3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간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간격을 지금 한번, 자, 이 부분을 지금 빨간색,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을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색깔 있는 펜으로 필기해보시고, 색깔 있는 펜이 없으신 친구는 그냥 이렇게 안쪽을 이런 식으로 필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빨간 색깔 모양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색깔 모양을 회전시킨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지금 회전시키니까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여기서 원이 생길 거고, 여기서도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아마도 지금 원뿔대와 같은 모양이 생겼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얘는 보면 파란색만큼이 빈칸으로 뚫려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파란 색깔 부분만 지금 여기서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본다면 얘는 똑같은 모양만큼의 원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근데 위아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위아래 길이가 각각 같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윗면과 똑같은 크기만큼의